관상쟁이가 왔습니다. 한양서 으뜸 가는 관상가의 신을 잘 모시도록 하여라. 네가 사람 속을 꿰뚫어 본다고. 왕의 자리를 탐내는 자들이 여럿 있다. 남을 밟고라도 머리가 되려는 자들, 파렴치한 살생도 거리낌 없이 행할 만한 자들을 골라내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원작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시고 또 어느 부분을 좀 덜어내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작 그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 시나리오의 제목이 이제 관상이라고 되게 크게 이제 써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관상이라는 소재를 너무 중요하게 다룬 좀 그런 흥미 위주의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시나리오가 되게 문학적이고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되게 세련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문학적이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되게 내경의 내면이 되게 중심을 둔 시나리오에서 그거를 이제 영화적으로 영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영화적으로 이거를 좀 더 관객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각색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원작 시나리오에 있었던 어떤 한 개인이 어떤 역사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어떤 그 역사의 광풍을 맞는 이런 어떤 먹먹함은 그대로 갖고 가고 현장에서도 이제 뭐 강호 선배님이나 그리고 뭐 정대 선배님 그리고 뭐 정석 씨 뭐 이런 많이 장면들을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어떤 장면들을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아한 세계에 이어서 이제 송강호 씨와 두 번째 작업이신데 과거 우아한 세계 때와 지금의 또 송강호 씨의 뭐 연기의 폭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직접 감독 연출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아한 세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상에서 쓰는 대사와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상황들에서의 연기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사실은 편하고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대사는 있었지만 그 대사 안에서 그 좀 더 뭐랄까 자유롭게 해석하면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감정들을 보여줘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관상은 아무래도 사극이고 좀 더 장르적이다 보니까 일상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계산된 연기 그리고 드라마적으로 필요한 연기들을 서로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도 전형적인 연기를 또 벗어나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뭐 하는 과정에서 많이 좀 힘들었죠. 근데 선배님께서 너무 그런 장면들을 전형적이지도 않고 하지만 굉장히 또 드라마틱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편집하면서도 되게 많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현장에서도 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조정석 씨에게는 팽원의 캐릭터를 좀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했고 조정석 씨에게 어떤 연기를 좀 주문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팽원하고 그 내경은 한 인물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했어요. 원래는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의 내면적인 갈등을 그 표현해내기가 영화적으로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엄마 같은 마음과 또 아버지 같은 마음, 인간의 되게 나약한 그 팽원의 면과 내경의 또 이성적인 의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팽원이라는 인물이 필요했던 거고, 사실은 그런 마지막에 어떤 그렇게 드라마를 되게 변형을 시키잖아요, 저희가 팽원이가. 그런 게 가장 이제 팽원이한테는 중요한 역할이었죠, 사실은. 이제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정석 씨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관객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에 녹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관객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가려면 어떻게 보면 좀 엄마 같은 모습, 관객들이 편하게 이 가족들의 관계를 좀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죠. 정석 씨하고는 좀 더. 실제 배우들을 캐스팅하실 때 연출가들의 말을 참고하거나 하셔서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배우들이 캐스팅한 건지 아니면 약간 그와 상관이 없지만 이미지를 살릴 수 있으면 그런 배우들을 캐스팅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냥 역할에 맞는 배우를 찾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관객분들이 보실 때 아 진짜 이리의 상이고 진짜 호랑이 상이고 이렇게 느꼈다면 정말로 그거는 그 배우분들의 힘이고 그거를 표현하는 저희 뭐 스태프들의 어떤 노력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김정수 선생님, 뭐 우리 백윤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더 인자하게 보이기 위한 의상이나 어떤 수염 그리고 호랑이처럼 기품 있게 보이게 하는 뭐 장면 묘사 그리고 내경이 우리 강호 선배님이 그 백윤재 선생님을 뵀을 때 느끼는 경외감 같은 연기 이런 표현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관객분들이 호랑이상이다라고 이제 그걸 믿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고 관상을 보고 이 배우들을 어울리는 배우를 찾아야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예. 막 김종서 죽을 때라든지 그런 거 보면 고증을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은데 뭐 돋보기 같은 거 썼잖아요. 수술할 때도 그렇고 관상 볼 때도 그렇고 그거는 어떻게 뭐 일종의 개그 코드 같은 걸로 넣으신 건지 어쩐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아한 세계로 친다면 예를 들면은 인구가 강호 선배가 보스 두목을 사냥터에서 총으로 죽이거든요. 예, 죽이고 이제 그 판결이 뭐 정당방위로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는 법적 자문은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영화의 외적인 고증들을 따져가면서 이제 영화를 만들어가는 방식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수양대군이나 김종서가 실제로 어땠는가에 대한 관심이 예를 들면 저한테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경의 입장에서 김종서는 어떤 인물이고 내경의 입장에서 수양은 어떤 인물인가가 저한테 되게 중요했는데 이 영화에도 이 영화 내적인 어떤 그런 리얼리티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루 뭐 한복이 과연 그 고증에 맞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은 그게 있었고 없었고가 저한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이 내경이 그 궁으로 가고 권력에 가까이 가는 과정에서 색깔을 저는 이제 되게 무채색으로 시작해서 점점 왕으로 가볼수록 레드 빛깔을 되게 강렬하게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논리 안에서의 어떤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여기 6명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처음 등장할 때 다 등을 먼저 보이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채로 등장을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 그게 돌아보면서 첫 등장을 하고 그 얼굴이 자세히 보일 때는 그 햇빛이 역광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는 방식으로 처음에 송강호 씨도 그랬고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어디 TV 예고편 같은 데서 보니까 감독님 의도가 사람의 운명은 얼굴의 반상으로만 다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출을 했다고 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연출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신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영화라는 게 이제 뭐 처음 영화 시작되고 첫 커트 혹은 눈이 막 몰아치는 소리 이런 것 자체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의도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 영화가 관상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어떻게 드러내는가가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 인물이 우리는 한 챕터 한 챕터마다 드러나는 영화이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그런 캐릭터들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고민을 많이 했고, 여기 나왔듯이 관상이라는 게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몸짓이나 어떤 움직임, 말투 이런 것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다가 얼굴을 드러냄으로써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예. 이제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그 내경이 말하듯이 강부님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역사 앞에서 개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먹먹함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김종서, 수영 그 둘 사이를 얘기를 바꾸게 한 건 팽언니의 그런 순간적인 감정들이었고, 내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사실은 개인의 작은 행동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마지막에 영화에서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경이가 이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게 되게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를 각색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진영을 위해서, 혹은 뭐 팽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관상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욕망이잖아요. 우리가 관상을 보는 것도, 내가 사주를 보는 것도,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가 성공할까,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단순하게 관객들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공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더 그렇게 시골에서 뭐 이렇게 그냥 닭 듣고 이렇게 닭배숙 듣고 산다기보다는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싶다, 자기 장점을 발휘하면서 이런 어떤 삶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진짜 내경이가 진짜 진영을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어떤 갈등의 순간에 이제 내경이는 진영을 통해서 옳은 길을 가야 된다, 뭐 김종서의 편에서 이 역모를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것이, 거기까지 이제 그 내경이 변화시키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바꿨고요. 마지막에 그 말씀하셨듯이 어떤 작은 것들이 역사를 만들잖아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이 역사고, 저는 그게 그 역사가 결국 우리가 운명이라고 불리는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거는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게 저는 그 얼굴인 것 같았어요. 그 관상이라는 제목이 저한테는 이게 역사이고 운명이고 팔자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그러니까 이 내경이 이 운명 앞에 무너지는 거죠. 그거 자체가 역사 앞에 무너지는 거고, 이런 어떤 수양이 결국에 승리하게 되는, 이것도 하나의 역사잖아요. 이 운명, 이런 작은 운명들이 큰 운명을 만들어야 된다,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흐름 앞에 내경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